여러분 혹시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신 적 있으세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아서 눈을 감으면 자식 얼굴이 어른거리고 며느리가 한 말 한마디가 뱅뱅 맴돌고 저는 그런 밤을 정말 오래오래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꺼내놓으려는 이야기는요, 창피한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혼자만 이 경험을 할 게 아닌 것 같은 확신이 생겨서 용기를 냈어요. 들으시면 분명히 어느 대목에서 어머, 이건 내 얘기잖아 하고 가슴을 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요,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당연한 것처럼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마치 그게 제 권리인 것처럼 어머니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누르는 걸 옆에서 봤고 그걸 제가 머릿속에 쏙 집어넣은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날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전날 밤부터 아들 생각이 나서 잡채를 만들었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잡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잡채 만들면 어찌나 잘 먹는지 볼이 터질 것처럼 입에 넣고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던 그 꼬맹이가 눈에 선해서 당면도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시금치도 데치고 색을 맞춰서 예쁘게 담았어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시잖아요. 잡채라는 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손 다 빠지게 만들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배추가 또 잔뜩 있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깍두기도 담가서 갖다 줘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무도 썰고 고춧가루도 버무리고 거기다가 마트 들러서 과일도 한 봉지 사고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도 뒀다 오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챙기고 양손이 터질 것처럼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걸 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들네 아파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리고 번호를 눌렀죠. 띠디디딕 띠리릭 문이 열렸어요. 저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현관을 넘어섰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안쪽에서 정말 아주 작게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그냥 짧은 소리 하는 한숨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알았거든요. 듣자마자 알았어요. 아, 또 왔구나 하는 소리라는 걸. 주말인데 또 오셨어? 하는 소리라는 걸. 환영의 숨소리가 아니라는 걸. 기쁨의 탄식이 아니라는 걸. 그 한 음절에 담긴 감정을 저는 정확하게 읽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나왔어요. 웃으면서 어머니 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하면서 아들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짐 받으러 왔고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짐을 풀어놓고 며느리는 차 한 잔 내오고 아들은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날 저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못 봤어요. 식탁에 반찬통 올려놓으면서도 무릎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복잡하던지 빨리 나가고 싶은데 너무 금방 나가면 또 이상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더 있자니 제가 버텨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서 30분쯤인가 있다 나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일어섰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어폰도 꽂지 않고 그냥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돌렸는데 돌리면 돌릴수록 더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서운했어요. 진짜로 서운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일어나서 손이 다 빠지게 만든 잡채인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그게 무거워서 버스에서 짐도 제대로 못 들고 왔는데 그 마음을 몰라줘? 아니 귀찮다고 생각해? 그게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요. 버스가 2정거장쯤 지나갔을 때 서운함이 가라앉으면서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조용히 낮은 목소리가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너는 연락하고 갔어? 연락 안 했잖아. 저는 연락 한 번 없이 불쑥 갔어요. 그럼 며느리가 주말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랑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느긋하게 집에서 쉬고 싶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집은 내 집이야. 아니면 며느리 집이야? 그건 며느리 집이죠. 아들 집이고. 제 집이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 저는 한참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고, 대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했어요. 제 자신이 창피했어요. 저는 제 사랑이 순수한 줄 알았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냥 주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뭔가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며느리도 나를 좋아해야 해. 이렇게 공들였으니 고마워해야 해. 내 아들이니까 나는 언제든 가도 돼. 이런 기대들이 제 사랑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혼자 이불 속에서 생각을 되풀이했어요. 억울하다가 창피하다가 또 억울하다가 그 사이클을 무한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서 유독 하늘이 맑은 날이었는데 저 혼자 딱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 떠나자. 아들 집 비밀번호 잊어버리자. 아니, 아예 없던 것으로 하자. 반찬 챙겨가는 것도 불쑥 들르는 것도 이제 다 그만하자.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행복하길 진짜로 바란다면 내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사랑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사실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제 일상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밥은 제대로 먹나, 마트 가면 저거 사다 줄까, 뭘 보면 아들한테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그게 제 하루를 채우는 생각들이었으니까 그걸 다 걷어들이고 나니까 처음에 진짜로 텅 빈 것 같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그 허전함. 한 사흘쯤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어요. TV를 틀어봤는데 재미가 없고 책을 펼쳐봤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자식 걱정할 때는 몰랐는데 그 걱정이 사라지고 나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 쭉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식들 다 크고 나면 내 자신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의 시간 말이죠. 막상 생기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종이 하나를 봤어요. 손으로 쓴 글씨로 무료 영어 회화 수업 참여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작게 어르신 환영이라고도 쓰여 있었고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처음에 내가 무슨 영어야 하면서. 근데 한 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발이 돌아가더라고요. 가서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참 그 번호를 들여다보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간 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창피했어요. 나이 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래도 저보다 젊은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헬로 해보실게요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혀가 굳어서. 헬로 한마디 하는데 제 얼굴이 그냥 빨개졌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Where do you want to go?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냐고.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I want to go to Europe. 유럽에 가고 싶다고. 그게 제 입에서 영어로 나오는 순간 어찌나 웃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유럽이요? 저 유럽 가고 싶어요.
평생 해외여행이라고는 패키지로 일본 한 번, 동남아 한 번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다 남편이 회사에서 포상으로 받은 여행이었고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였죠. 제가 직접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내 돈 모아서 가는 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3년 있다 가려고요. 영어 공부를 3년 하고 돈도 조금씩 모으고 가고 싶은 도시들을 찾아보고 공부해서 3년 후에는 제 발로 걸어서 유럽 어느 도시의 카페에 앉아보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광장을 바라보면서 그 상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영어 발음이 아직도 웃겨요. 며칠 전에는 혼자 발음 연습하다가 땡큐 베리 마치를 땡큐 베리 마쳐 하고 읽어버려서 저 혼자서 빵 터져서 한참 웃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배꼽을 잡고 웃는데 이게 참 이상한 행복이더라고요. 예전에 자식 걱정할 때는 혼자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 있으면 늘 뭔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더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엄마 나 지금 좀 바쁜데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저녁에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뭐해? 하면서. 저는 영어 단어 외우고 있었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잠깐 침묵하다가 엄마 진짜야? 영어 공부해?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3년 후에 유럽 가려고 했더니 전화 너머로 아들이 어머 하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러더니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엄마 진짜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예전에도 아들이 엄마 수고했어, 엄마 고마워 하는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건 반찬 받아 먹으면서 하는 고마움이었잖아요. 해줘서 고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대단하다 진짜 엄마 자체를 보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반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는 방식을 보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지난달에 모처럼 아들네 가족이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 이번엔 초대를 했고 며느리가 흔쾌히 왔어요. 밥 먹으면서 며느리한테 제가 나 공부한 지 얼마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물어봤더니 어머니 얼마나 되셨어요? 하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어색하지도 않게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요. 제가 더듬다듬 영어 단어를 꺼냈더니 며느리가 발음을 고쳐줬어요. 사실 며느리가 영어를 꽤 잘하거든요. 회사에서 영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한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어색하고 자존심도 좀 상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기뻤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식탁에서 셋이 웃었어요. 아들도 웃고 며느리도 웃고 저도 웃고 그 웃음이 가식이 없었어요. 의무감도 없고 눈치도 없었어요. 그냥 세 사람이 같이 밥 먹으면서 웃은 거예요.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울었어요. 이번에 좋아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바랐던 풍경인지 몰라요. 며느리가 편안한 얼굴로 웃는 것, 아들이 중간에서 눈치 보지 않고 웃는 것, 우리 세 사람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제가 한 발 물러섰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게 포기가 아니더라고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꽉 안고 있을 때는 서로 얼굴을 못 봐요. 뒤로 물러나야 상대의 얼굴이 보여요. 상대의 표정이 보이고 상대의 감정이 보이고 상대가 뭘 하는지가 보여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나를 위한 시간이 뭔지도 모르고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살았잖아요. 그게 틀린 삶이 아니에요. 그 세월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세월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 차례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이르님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게 더 있어요. 살면서 쌓은 경험이 있고 사람을 읽는 눈이 있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요. 지금 이 순간 자식 걱정에 잠 못 자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활기차고 즐겁게 내 삶을 살아갈 때 자식들은 오히려 안심해요. 우리 엄마 우리 없이도 잘 사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내가 자식한테 매달릴수록 자식은 무거워지고 내가 내 삶에 집중할수록 자식은 오히려 가까워져요. 이게 아이러니 같지만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요, 집에 가면 영어 단어를 외울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울 표현 미리 예습도 하고요. 3년 후에는 어느 카페에서 멋있는 영어로 커피를 주문할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여유롭게. 여러분도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미뤘던 것. 딱 한 가지만 꺼내보세요. 그림이어도 좋고, 노래여도 좋고, 글쓰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아요. 뭐든 좋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딱 하나만. 우리가 활짝 피어야 자식들도 그 그늘 아래서 기분 좋게 쉴 수 있어요. 시들어가는 꽃 그늘에서는 아무도 쉬고 싶지 않아요. 크고 탐스럽게 피어있는 꽃이라야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올려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꽃이 되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피면 돼요. 우리 함께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